매일 드시는 과일이 조용히 다리를 약하게 하고 근육을 더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항상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크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한때 에너지를 주던 특정 과일들이 이제는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다리와 관절의 힘을 조용히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함을 느끼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며 계단을 오르는 것은 마치 벽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들이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른 과일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근육을 키우며 염증을 진정시키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을 보호해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과일과 오늘부터 당장 섭취해야 할 3가지 강력한 과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깊이 있는 의학적 통찰력과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로 뒷받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귀한 지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다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이 먹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과일. 1. 바나나. 약한 다리를 위한 달콤한 덕. 바나나처럼 순수한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근육 약화와 다리 피로에 조용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학교 점심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싸가거나 아침 시리얼에 넣어 먹던 친숙한 과일 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바나나는 근육 강도, 혈당 안정성, 그리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숨겨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과당이 자연적으로 매우 높으며 일반적인 바나나 하나에는 14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고 이를 상쇄할 만한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특히 바나나만 단독으로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혈당 스파이크에 더 민감한 노인들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 후의 급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74세의 김철수 씨는 끊임없는 다리 피로와 아침의 무기력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매일 바나나를 한두 개씩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우리는 불안정한 포도당 수치,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징후, 그리고 만성 염증 지표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먹던 바나나를 제거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설탕 함량이 낮은 다른 과일로 대체하자 그의 에너지는 향상되었고 걸음걸이는 안정되었으며 기분까지도 몇 주 만에 좋아졌습니다. 단지 설탕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잃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수치를 반복적으로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난 후에도 근육이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근육 감소에 기여합니다. 바나나는 또한 노인들이 다리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바나나와 같은 고당도 과일을 매일 계속 섭취한다면, 특히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더 빨리 피로해지고 약해지며
균형 감각이 악화되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며 관절, 기억력,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성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익숙한 일상생활의 편안함이 변화의 불편함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음식이 에너지와 독립성, 그리고 이동성으로 가득 찬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가로막는 바로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나나를 집어들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서서히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가? 하지만 바나나가 숨겨진 함정이라면 반짝이는 화려한 포장에 들어있지만 몰래 설탕에 절여진 과일들은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거의 모든 노인들의 찬장에 놓여 있으며 아무도 모르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를 남겨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이 설탕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 달콤한 환상. 통조림 과일 한 그릇에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처럼 편안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시럽에 푹 절인 부드러운 복숭아나 체리는 단순했던 시절의 익숙한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광채 아래에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꾸준히 당신의 근육, 관절, 그리고 전반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탕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단순히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설탕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통조림 과일은 진하거나 연한 시럽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거의 항상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정제된 설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 제공량에는 케이크 한 조각보다 많은 25에서 30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당신의 몸은 과거처럼 이러한 종류의 설탕 부하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인슐린 민감성은 감소합니다. 이는 우리 세포가 설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높은 혈당 수치, 증가된 염증,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똑바로 서서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근육에 대한 손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9세의 박미숙 씨는 끊임없는 다리 경련과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비교적 건강했지만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통조림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공복 혈당은 높았고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럽에 절인 과일을 제거하고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자 한 달 이내에 그녀의 통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설탕이 많은 과일의 영향은 근육을 넘어섭니다. 혈류의 높은 설탕 수치는 관절과 인대를 지지하는 콜라겐을 약화시키고 근육 내 지방 축적을 증가시켜 이동성과 힘을 감소시키며 뇌, 심장, 뼈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서 노화를 가속화하는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진정한 대가는 이렇습니다.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을 오래 먹을수록 당신의 몸은 움직임 후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모든 걸음이 더 힘들어지고 모든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당신의 독립성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통조림 과일 캔을 열어 금속 뚜껑이 뻥 소리를 내며 열릴 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안함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해해 보이지만 가장 교활한 근육 파괴자일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과일에 대해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3. 포도. 작지만 과하면 위험한 과일. 포도는 간식으로 먹기 쉽고 가볍고 즙이 많고
신선한 맛이 나며 무해해 보입니다. 결국 과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노인들에게 포도는 당신의 힘, 안정성, 심지어 독립성까지 매일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포도, 특히 슈퍼마켓에서 흔히 팔리는 씨 없는 포도에는 놀랍도록 많은 양의 천연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컵당 약 23g의 설탕이 들어있고, 이 설탕의 흡수를 늦출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는 의사들이 고혈당 지수 과일이라고 부르는 종류에 속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고 급격하게 올렸다가 곧바로 급락하게 만듭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60세가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덜 생산하고 우리 세포는 인슐린에 더 느리게 반응합니다. 포도와 같은 고당도 과일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과 급락 패턴이 시작되어 갑작스러운 피로, 특히 다리 근육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만성적인 혈당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분해가 일어나고 균형과 코어 근육의 필수적인 복부와 엉덩이 주변에 특히 지방 축적이 증가합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 섬유를 모두 손상시키는 무증상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의 이민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후 중반이 되면 다리가 고무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걷고 적당히 활동적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왜 다리가 더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식단을 검토했을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알락의자 옆에 포도 한 그릇을 두었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때로는 2에서 3컵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과일들이 그의 혈당과 근육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를 베리와 견과류 혼합물로 대체했고 2주 이내에 그의 다리는 더 강해졌고 오후의 무기력함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포도를 먹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매번 간식을 먹을 때마다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짧은 산책 후에도 회복을 늦추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더라도 낙상 및 관절 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러한 일이 이미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 전까지는 종종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움직임의 자유를 잃는 방식입니다. 이제 포도, 바나나, 통조림 과일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60세 이상인 내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답은 바로 앞에 있으며 그중 하나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한 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합시다. 근육 및 다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3가지 과일. 1. 아보카도, 근육의 수호자. 아보카도는 단순히 유행하는 과일이 아니라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과일입니다. 이 부드럽고 크리미한 과일은 달지 않고 화려한 색깔을 띠지 않으며 재미있다는 상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근육과 다리에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고통이나 피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금감소증으로 알려진 근육 손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쉽게 걷던 길의 절반쯤에서 다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 자체의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무엇을 공급하느냐가
그 감소가 가속화될지 늦춰질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보카도가 등장합니다. 아보카도는 특히 올레산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올레산은 염증을 낮추고 세포 복구를 지원하며 노인들의 제지방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아픈 관절을 감싸고 지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며 움직임 후 몸이 더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일종의 내부 연고 역할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에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 수축, 신경 기능, 그리고 전해질 균형에 필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다리 근력,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심지어 밤중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7세의 최영희 씨는 깊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졌으며 이미 샤워 중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녀가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방 섭취를 급격히 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아보카도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보카도를 다시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권했습니다. 단지 격일로 아보카도 반 개씩만 말입니다. 몇 주 만에 최영희 씨는 저에게 전화해서 다리가 덜 고무 같고 에너지가 향상되었으며 우편물을 가지러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한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력을 가진 이러한 영양소를 무시하는 대가는 많은 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대중 앞에서 걷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와 같은 올바른 종류의 연료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면 움직임의 선물, 힘, 그리고 자유를 자신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가 근육의 수호자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균형까지 보호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록의 다음 과일은 작지만 강력하며 그 힘은 기억력, 협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힘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 기억력과 움직임을 위한 부스터. 블루베리는 작고 달콤하며 거의 모든 미국 가정의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당신의 다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블루베리는 얼핏 보면 완벽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작고 먹기 편하며 건강한 간식으로 널리 추천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블루베리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베리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한 컵당 약 15g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이는 바나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의 박순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듬뿍 넣어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도 블루베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자꾸 넘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혈당 수치는 불안정했고 만성 염증 지표도 높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가 섭취하는 블루베리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다른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없이 단독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블루베리 섭취량을 조절하고 견과류나 칸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몇 주 후, 박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블루베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 파파야. 노화 근육을 위한 숨겨진 치유사. 치유식품을 생각할 때 파파야는 거의 목록의 상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열대지방의 과일이며 더 인기 있는 과일들에 비해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다리에 부담을 느끼고 관절이 뻣뻣하며 소화가 느려지는 60세 이상의 우리에게 파파야는 자연이 준 가장 저평가된 선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주황색 과일은 단순히 상쾌할 뿐만 아니라 노화하는 몸속에서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화합물로 가득합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단백질을 분해하며 몸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육 조직을 재건하고 운동 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및 영양소 흡수 능력이 종종 감소하여 건강한 식사를 하더라도 예상하는 모든 힘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파야는 또한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관절, 힘줄, 인대의 기본 구성 요소인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는 통증에 더 취약해지고 무릎은 불안정하게 느껴지며 움직임 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파파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항염증 능력입니다. 만성염증은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피로를 증가시키며 관절의 뻣뻣함을 심화시킵니다.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파파야의 항산화제는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몸이 아프기보다는 마침내 치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73세에 은퇴한 교사 김선영 씨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만성적인 무릎 부종으로 고통받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장거리 산책을 피했고 연석을 오를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녀의 소화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식사 후 종종 더부룩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아침 식사에 잘 익은 파파야 몇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과격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2개월 후 그녀의 부종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릎은 더 유연해졌으며 몸은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과일이 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하는 음식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파파야와 같은 과일을 무시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통증, 나쁜 소화, 약한 회복력, 그리고 몸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감정적인 고통의 순환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올바른 종류의 도움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료품점의 파파야 코너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 집어들고 잘라서 맛보세요. 왜냐하면 그 겸손한 과일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힘과 움직임을 향한 여정에서 빠진 조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과일을 알았으니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노인 친화적인 식단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합시다. 작은 과일, 큰 힘, 더 강한 내일을 향한 당신의 길은 오늘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적인 과일 선택이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것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신 슈퍼푸드 유행에 편승하거나 왔다 가는 유행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통해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실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접시에 담는 모든 과일은 당신의 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과일은 힘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다른 과일은 나는 달콤하지만 서서히 당신을 쇠약하게 만들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지혜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아는 것과 현명하게 선택할 용기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피해야 할 3가지 과일을 압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피로를 유발하는 바나나, 염증을 촉진하고 힘을 빼앗아가는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 그리고 무해 보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포도.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당신은 당신을 영양 공급하고 재건할 3가지 과일을 압니다. 근육 보호자인 아보카도, 기억력과 움직임 증진제인 블루베리,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온화한 치유자인 파파야. 이것들은 단순히 영양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의 결정이며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영향은 당신의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는 힘, 두려움 없이 우체통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 5분 후 앉을 필요 없이 손주들과 놀 수 있는 기쁨. 만약 당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은 급진적인 다이어트나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한 입 한 입씩 의도적인 몇 가지 선택을 통해 그것의 일부를 되찾아 오라는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건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이 치유하는 과일들을 당신의 부엌,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과일들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맞는 쉽고 맛있는 식사로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내용은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위한 식사는 복잡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물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고 여러분이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합니다.